예, 지금부터는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시면서 이제 배당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 보시고요. 1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에 권리 분석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면요. 권리 분석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에 대해 필요한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필요한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 종기 등의 의미를 이해하여 법원에서 작성하는 배당표를 어느 정도 예상하여 인수해야 하는 권리와 추가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에 여기서는 각 상황별로 권리 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을 예시로 들어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인수해야 되는 권리와 금액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대항력 발생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다면 다음날 0시에 생긴다는 것으로서 임차주택 양도, 후순위 권리자 경매 등 소유권 변동 시에 존속기간 보장 및 보증금을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우선 변제권이란 경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보다 먼저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요건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둘 중 늦은 날에 생기는 것으로서 이는 채권의 물권화로 이해하면 좋다.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보증금 일정액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로서 요건은 보증금이 소액이고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구비하여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올라있는 등기로서 매수인이 대금 납부를 하면 말소 기준 등기를 포함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배당의 기본 원칙은 시간 순서가 빠르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다만 건저당, 저당권, 건저당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등의 물건은 전액 배당을 받게 된다. 물건이니까 이제 흡수주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가압류, 압류 등의 채권은 시간이 빨라도 전체 채권 금액에 따라서 안분 배당을 받게 된다. 배당의 순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이보다 앞서서 배당받는 권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경매 실행 비용,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자, 당해세, 법정일자가 빠른 조세 채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는 대부분 사건에서 배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밖에 특수한 경우로서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없음, 이 부분은 그 대지권 미등기라든가 대지권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테마가 됩니다. 하나의 테마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날 잡아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별도 등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지상권,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가처분, 종전경매 임차인, 자, 이 부분도 중요한 테마가 되고요. 전세권, 대위변제, 유치권, 법치권 등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관련법과 판례 등을 기초로 다양하게 분석해야 경매 입찰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맨 위에 1번 문제를 봅니다. 자, 배당액이 2억 원입니다. 경매 등기일은 3월 2일로 되어 있죠. 자, 박스 안에 보시면은 갑, 을, 병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월 1일, 2월 2일, 1월 3일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갑의 건저당이 1억이고요. 을의 건저당이 2억 원이고 병의 건저당이 3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배당 순위를 보면은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죠. 1순위 갑이 건저당 물건이니까 1억 원 받고요. 2순위 을이 그 다음에 이제 1억 원을 받죠. 지금 배당액이 총액이 2억 원이라고 전제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럼 1순위 갑이 1억 받고 2순위 을이 남은 게 1억이니까 1억 받고 3순위 병은 빵원이죠. 자, 참고 표시.
건저당은 물건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시간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2번 문제 봅니다. 배당액이 5억 원입니다. 경매 개시등기는 3월 2일 날 경매 개시등기를 했네요. 자, 권리자가 가벌 병정이 나오는데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고 가압류 채권자들입니다. 가압류 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 상관없이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분비례 배당을 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채권은 가압류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가압류 채권끼리는 시간 순서 상관없습니다. 가압류 등기한 순서 상관없이 가압류 채권끼리는 안분비례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벌병정 4사람이 나오잖아요. 가벌병정 4사람인데 지금 빚잔치하는 총액은 5억이죠. 그죠? 그럼 5억 곱하기 이렇게 5억을 곱해야 되는 거죠. 분자에는 각각 요구하는 액수를 적어야 됩니다. 얘는 지금 1억을 요구하고 있고 얘는 2억을 요구하고 있고 얘는 3억을 요구하고 있고요. 얘는 4억을 요구하고 있죠. 분모에는 이 각각 요구하는 액수를 합쳐서 토탈해서 분모에다 적어주면 되는 거죠. 4, 5, 6, 7, 8, 9, 10, 10억이네요. 10억 분의 1억. 여기 또 분모에는 전부 다 10억을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억 곱하기 10억 분의 1억. 5억 곱하기 10억 분의 2억.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그 밑에 해설의 배당 순위 보시면은 1순위 갑의 가압류 채권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을 같은 경우는 1순위 을은 1억 원. 전부 다 순위를 얘도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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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네. 똑같이 동순위 안분 배당이니까 공동 1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순위 병 같은 경우는 1억 5천을 받고요. 정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받습니다. 자, 참고 표시. 가압류는 채권으로 우선 변제권이 없다. 시간 순서 상관없이 동순위로 채권액에 따라 안분 비례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압류 채권이 4개가 나왔잖아요. 똑같은 가압류 채권이기 때문에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압류하고 가압류 참고적인 관련 논점으로서 압류하고 가압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됩니까? 압류, 가압류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첫 번째 원칙은 동순위입니다. 왜? 가압류도 채권이고요. 압류도 채권이니까 원칙은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외적으로 압류 채권이 가압류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은 이 압류 채권이 조세 압류 채권인 경우에 조세 압류 채권이라든가 공과금 압류 채권 같은 경우는 조세 압류 채권이라든가 공과금 압류 채권은 이 가압류 채권보다도 우선입니다. 왜? 가압류 채권은 일반 채권이죠. 꼴등입니다. 그래서 꼴등인데 조세 압류라든가 공과금 압류 같은 경우는 이 가압류에 우선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그 문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압류하고 가압류 관계를 비교해 보실 때 원칙적으로는 동순위 안분 배당이다. 둘 다 채권이니까. 그런데 이 압류가 조세에 대해서 압류 들어갔거나 공과금에 대해서 압류 들어갔을 때는 일반 가압류 채권보다는 반드시 우선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에 관한 문제는 여기 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쉬운 문제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니다. 배당액이 2억 원입니다. 경매 개시등기는 3월 2일에 했고요. 오른쪽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갑, 을, 병 1월 1일, 2일, 3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저당 1억, 을이 가압류 1억, 병이 건저당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죠. 1등이 갑이 나왔고 2등으로 을이 가압류 등기했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병이 1월 3일입니다. 이게 이제 건저당이고요. 이게 가압류고요. 그 다음에 또 건저당이죠. 1억이네. 빚잔철 총액은 아까 2억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2억입니다. 배당표를 짜봐라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이 갑의 건저당은 물건이죠. 물건이고 이 가압류는 채권입니다. 병의 건저당은 물건이죠. 물건, 채권,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1순위로 등기를 했으니까요. 1순위로 등기한 건저당은 물건 우선주의에 따라서 얘가 먼저 100% 다 받아야 됩니다. 얘가 100%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갑이 지금 1억 원을 요구하고 있고 각각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빚잔철 총액은 2억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배당할 때 첫 번째 갑이 1억 원을 무조건 배당받아야 됩니다. 얘는 물건이니까. 물건이고 1순위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첫 번째 배당할 때 갑이 1억 원을 받습니다. 그럼 남은 액수는 1억밖에 안 남았죠. 그럼 얘네들 관계를 봐야 되는데
선순위 가압류 채권하고 후순위 물건이죠. 선순위 가압류 채권하고 후순위 물건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이죠. 그럼 빚잘취할 총액이 지금 1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을 같은 경우, 병 같은 경우. 그럼 빚잘취할 총액이 1억밖에 안 남았는데 곱하기 분모분의 분자. 각각 요구하는 액수를 1억을 분자에다 올려야 되죠. 그리고 둘 다 요구하는 액수를 토탈해서 2억이니까 2억분의 1억, 2억분의 1억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1억씩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을도 1억을 받고요. 병도 1억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배당 순위를 보면은 1순위 갑의 건저당이 물건이니까 무조건 얘는 100% 받고 시작을 해야 되죠. 1억은 받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2순위가 을하고 병이 공동 2순위죠.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이니까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이니까 얘는 1등이고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이니까 얘도 2등, 얘도 2등, 공동 2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순위 을의 가압류 채권이 5천만 원, 그 다음에 2순위 병이 이제 5천만 원. 그렇죠. 1억 원을 갖고 빚 전체를 해야 되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씩이죠.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예. 1억, 1억 그러면 토탈에서 3억이 나와버리니까 안 되죠. 남은 1억을 갖고 얘네들 둘이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을 해야 되니까 5천, 5천씩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자, 참고 표시. 을과 병은 배당 잔여금을 가지고 동순위 안분 배당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배당액 빚잔치가 5억이고 갑, 을, 병, 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간 순서도 되어 있고요. 1, 2, 3, 4, 갑, 을, 병, 정입니다. 첫 번째가 건저당이죠. 건저당 1억이고요. 두 번째가 전세권 1억. 세 번째가 가압류. 네 번째도 가압류네요. 얘가 2억이고 얘가 지금 4억을 요구하고 있죠. 빚잔철 총액은 5억입니다. 녹화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5억을 갖고 빚잔치를 해버려야 되는 얘기죠. 얘는 건저당 물건이죠. 그럼 얘는 무조건 100% 다 받아야 됩니다. 1등으로 건저당 등기를 했고 물건 우선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얘는 100%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갑을병정이죠. 갑을병정. 갑은 얼마를 받습니까? 1억은 다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럼 얘는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5억 중에서 1억을 줬으니까 남은 게 4억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보니까 전세권. 얘도 물건이네요. 그럼 얘도 그 다음에 100% 다 받아야 됩니다. 물건이니까. 얘는 또 배당받고 나갔잖아요. 그 다음 얘가 1등이죠. 예, 그리고 밑에는 가압류 채권이니까 얘는 물건이니까 물건 우선주에 따라서 100%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을이죠. 얘가 전세권자 을도 1억을 배당받습니다. 그럼 1억 주고 1억 주고 남은 게 3억밖에 안 남았나요? 그러면 3, 4등이 남았는데 얘는 가압류 채권이죠. 가압류 채권들끼리는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이죠. 가압류 등기한 날짜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채권끼리는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게 3억 갖고 지금 빚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1억 주고 1억 주고 남은 게 5억 중에서 3억밖에 안 남았죠. 그죠? 3억 곱하기 얘도 3억 곱하기 각각 요구하는 액수를 분모로 올려야 돼. 분자로 올려야 되죠. 얘는 2억을 요구하고 있고 얘는 4억을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두 개 토탈해서 분모에 집어넣어야 되죠. 4억, 2억이니까 6억이네요. 이렇게. 이것도 6억.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3이 6이니까 1억 나오겠네요. 1억 나오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이고 얘 2억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배당 순위 1순위 갑이 건저당 1억 받고요. 그 다음 2순위 을이 전세권 1억 받고요. 3순위 병하고 정을 둘 다 3순위 했죠. 그죠? 얘네들은 가압류 채권이니까 동순위죠.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이니까 공동 3등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3순위 병이 가압류 채권이죠. 뭐 1억은 받고요. 아까 계산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은 2억을 배당받고 이제 안분비례 배당을 하는 거니까. 자, 참고 표시. 병과 정은 배당 잔여금을 가지고 동순위 안분 배당한다. 자, 5번을 봅니다. 5번의 배당액이 3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1등, 2등, 3등 갑을병으로 내려가고요. 시간 순서대로 얘가 가압류 얼마입니까? 3억. 두 번째가 건저당 을이죠. 건저당 얼마입니까? 3억. 그 다음에 또 가압류 3억 이렇게 돼 있죠. 그
그 배당액은 3억입니다. 3억을 갖고 총액 3억으로 빚잔치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 얘는 값, 얘는 을, 얘는 병 이렇게 됩니다. 보면 얘는 가압류 채권은 채권이죠, 그죠? 채권이고 얘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채권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가벌병 관계를 비교해 볼까요? 하나씩. 왜냐하면 이제 선순위 가압류 채권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가벌 관계를 비교해 보고 갑병 관계를 비교해 봅니다. 가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갑이 선순위 가압류 채권이고 을은 후순위 물건이잖아요. 동순위 안분 비례배당. 그 다음에 갑하고 병을 비교해 보면은 갑은 선순위 가압류 채권이고 병은 후순위 가압류 채권이죠. 가압류 채권, 즉 일반 채권끼리는 선순위, 후순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가압류 등기한 날짜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가압류 채권하고 가압류 채권은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을이 같고 갑병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갑은 을병과 같다, 동순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선순위 가압류 채권하고 후순위 물건이니까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1차 배당할 때, 첫 번째 배당할 때 빚잔철 총액은 3억입니다. 근데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해야 되죠. 아까 세 개를 다 비교해 봤지 않습니까? 공동 1등입니다. 이것은 공동 1등. 그럼 3억이 빚잔철 총액인데 곱하기를 해야 되죠. 곱하기. 또 분모분의 분자. 각각 요구하는 액수를 위로 올립니다. 3억, 3억, 3억이죠. 다 3억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는 이거 세 개를 더해야 되죠. 9억이죠. 그죠? 예, 9억분의 3억. 9억분의 3억. 9억분의 3억. 그러면 이제 똑같으니까 똑같은 액수가 안분 비례 배당으로 나오겠죠? 그럼 1억씩이네요. 이거는. 왜냐하면 빚잔철 총액이 3억이고 안분 비례 배당을 하니까 얘는 1억 배당 받고요. 얘도 1억 배당 받고 1억 배당 받고. 이것이 1차 때 1차 배당할 때 안분 비례 배당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1순위 가압류권자인 갑은 1억을 배당받고 떨어져 나갑니다.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배당받고 나갔습니다. 그럼 남은 게 을병입니다. 남은 게 을병. 그럼 을 같은 경우, 병 같은 경우 을은 지금 1차 배당할 때, 1차 안분 비례 배당할 때 을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1억을 받았죠. 병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1차 배당할 때 1억을 받았습니다. 안분 비례 배당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갑은 1억 받고 떨어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받는 거죠. 왜냐? 자기는 물건이란 말이죠. 이제 위에 갑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받고 나갔으니까 치우면 됩니다. 지금 근저당하고 가압류 두 개만 나온 겁니다. 근저당권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열받는 거죠. 얘는 물건, 나는 물건이거든요. 가압류는 채권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가압류 채권은 물건보다 후순위로 가압류 등기를 했잖아요. 단연코 물건이니까 물건 우선주의를 당연히 주장을 하겠죠. 자기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아까 3억을 주장을 했죠. 3억을 주장했는데 1억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놈한테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못 받은 2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가압류 채권자가 아까 1차 때 안분 비례 배당, 1차 때 안분 비례 배당 했을 때 1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흡수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억, 1차 배당할 때 1억 받은 거에다가 그 다음에 물건 우선주의를 주장해서 1억을 더 받습니다. 그럼 얘는 빵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을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자는 2억을 받고요. 가압류 채권자, 3순위 가압류 채권자는 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배당할 때는 안분 비례 배당을 하고 2차 배당을 할 때는 이렇게 물건의 흡수주의를 주장한다는 얘기죠. 해설을 봅니다. 5번. 자, 배당순위 1순위, 1순위 다 1순위죠. 왜냐하면 첫 번째 1차 때는 안분 비례 배당이니까 공동 1등인 거죠. 갑의 가압류 채권이 1억 원, 아까 1억 원 받고 나갔죠, 그죠? 3억 곱하기 9분의 3.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 결론만 써놨네요. 결론적으로 이제 2억을 배당받는다. 앞에서 1억 안분 비례 배당할 때 1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물건 우선주의 때문에 이제 흡수주의를 주장을 해서 얘로부터 1억 원을 빨아 당긴다는 얘기죠. 토탈에서 2억 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의 가압류 채권은 병은 빵원이죠, 그죠? 빵원. 참고 표시 보면은 갑과 을이 똑같고 그 다음에 갑과 병이 똑같은 관계로 1차로 안분 배당하고 2차로 을이 후순위 병을 흡수한다. 흡수주의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사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채권이 나오면은 물건은 저당권 등기를 먼저 했잖아요. 가압류 채권이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물건은 물건 우선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얘는 100%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건이 나오고 채권이 나오고 세 번째 또 물건이 나왔다. 이런 사례 같은 경우도 1번 물건은 물건 우선주의 때문에 그리고 가장 먼저 저당권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얘는 일단 100% 받아야 됩니다. 100%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얘가 100%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얘는 선순위 채권하고 후순위 물건이죠. 선순위 채권하고 후순위 물건일 때는 무조건 동순위 안분비례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 그러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선순위에 그 채권이 있고 뭐 가압류 채권이 됐든 다른 게 있든 선순위에 채권이 있고 후순위로 물건이 나왔을 때 요 경우만 1등으로 채권이 가압류 등기가 돼 있고 2순위로 물건이 나왔을 때 요게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이 된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봅니다. 6번 문제 6번. 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문제 6번, 맨 위에. 자, 배당액이 4억입니다. 경매 개시등기가 3월 2일이네요. 자, 갑, 을, 병, 정, 무 5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등기부 1번이 갑이죠. 갑이 뭔가 하면은, 전세네요. 이건 전세권 등기한 전세를 얘기하겠죠. 전세권인데, 여기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을이죠. 을이 나와 있는데 담보가등기 들어가 있네요.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인데 1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병이네요. 병이 얼마입니까? 가압류 채권 들어가 있네요. 가압류 채권 2억 원. 네 번째, 정이죠. 정이, 이것도 가압류 채권이네요. 얘는 4억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가 들어가 있죠. 무가 있는데 건저당 4억입니다. 얘는 건저당 4억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빚잔치하라는 얘기인데 배당 총액이 4억으로 전제를 깔았습니다. 4억입니다. 빚잔치 총액은 4억입니다. 일단 뭐 보라마는 이게 좀 전세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세권이 들어가 있고 물건이잖아요. 얘는 무조건 100%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이죠. 가담법 12조에 보면은 가담법 12조에 보면은 경매 넘어갔을 때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거 담보가등기를 치고 이거 저당권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어차피 경매에 넘어가면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요. 저당권으로 본다. 저당권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순위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고 2순위도 저당권입니다. 뭐 딴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물건이고 얘도 물건입니다. 얘네들 100% 다 받아야 됩니다. 얘가 100% 받고 물건이니까 100% 다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얘도 이 저당권한테 넘어가는 건데 얘도 100% 다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얘부터 줘야 됩니다. 갑은 무조건 1억을 받습니다. 자, 배당 받았습니다. 그럼 남은 게 4억 중에서 3억만 나왔죠. 그 다음에 2순위 을 같은 경우도 저당권 물건이니까 그 다음으로 얘도 100% 다 받아야 됩니다. 1억을 받죠. 그럼 갑도 1억 받고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니까 을도 1억을 받고 떨어져 나갔고 그러면 4억 중에서 2억이 벌써 이제 빚잔치 끝났죠. 그럼 남은 게 2억이죠. 지금 잔금이 2억이 남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병정무를 보니까 병이 가압류 채권, 정도 가압류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무는 꼴찌로 건저당이 설정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 병정무를 비교해 볼까요? 병하고 정을 비교해 보고 병하고 그 다음에 무를 비교해 봅니다. 병정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병도 가압류 채권, 정도 가압류 채권이죠. 선순위 가압류 채권, 후순위 가압류 채권이죠. 뭐 선순위, 후순위 상관없습니다. 가압류 채권끼리이기 때문에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병하고 정을 비교해 보면은 병은 선순위 가압류 채권, 무는 후순위 건저당, 후순위 물건이죠. 선순위 가압류 채권하고 후순위 물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시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이죠.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병하고 정하고 같고 병하고 무하고 같으니까 병정무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3번, 4번, 5번은
공동 1등입니다. 공동 1등.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빚잔치할 총액이 지금 2억밖에 안 남았죠. 그럼 2억을 갖고 배당을 해야 됩니다. 2억, 2억, 2억. 이렇게 놓고 곱하기.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자에는 각각 요구하는 총액을 넣어야 되죠. 2억, 4억, 4억. 그럼 2억, 4억, 4억이고, 분모에는 이 요구하는 액수를 토탈해서 더해야 되는 거죠. 4, 4, 2니까 10이죠. 그죠? 10분의 2, 10분의 4, 10분의 4. 이렇게 빚잔치를 하는 거죠. 그럼 곱하기 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안분 비례 배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가 나옵니까? 제가 산수를 못해요. 해수를 보고 하죠. 제가 산수를 못하니까. 자, 배당 순위를 보시죠. 1순위로 갑의 전세권 1억은 받고요. 그 다음 2순위 담보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도 100%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데 병이 얘가 4천만 원 받았네요. 아까 그 계산법에 따를 때 4천만 원, 그 다음에 8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배당을 받네요. 자, 4천만 원 3순위 병을 보세요. 선순위 가압류 채권 4천만 원인데 남은 배당액이 아까 2억 원이잖아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2억 원 곱하기 10분의 2. 정 같은 경우는 2억 원 곱하기 10분의 4. 무 같은 경우는 2억 원 곱하기 1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분 비례 배당을 하니까 4천, 8천, 8천 이렇게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안분 비례 배당하고 끝이 나죠. 예. 왜냐면은 아까 사례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런 거죠. 아까 사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뭐 1등이 배당받고 뭐 안분 비례 배당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배당받고 나갔을 때 뭐 2등하고 3등이 남았다. 근데 2등이 건저당이다. 3등이 가압류 채권이다. 이런 관계가 된 1등은 배당받고 나갔고요. 이런 관계가 되면은 이 건저당권은 이제 얘네 둘만 남았으니까 이 건저당권은 물권 우선지를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1차 배당할 때 안분 비례 배당받은 액수가 있을 텐데 이것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럼 추가로 나는 내가 100%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100% 받기 위해서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가압류 채권자가 1차 안분 비례 배당할 때 받은 액수를 갖다가 끌어당긴다는 거죠. 이게 흡수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물건일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남은 게 지금 가압류 채권 그리고 건저당 이렇게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병, 정, 무 이렇게 되죠. 그죠? 아까 그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병이 자 배당받고 나갔습니다. 그럼 얘도 지워버리세요. 그럼 남은 게 이제 정무죠. 그죠? 정무도 원래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무를 비교해 봐야 정의 가압류 채권, 선순위 가압류 채권, 무가 후순위 물권 아닙니까? 역시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흡수주의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 가압류 채권자가 안분 비례 배당 4천만 원 받고 떨어져 나갔다. 근데 만약에 이 정이라는 사람이 건저당이고 무라는 사람이 가압류 채권이다. 그러면은 이 정이라는 건저당권자는 또 물권 우선주의 때문에 흡수주의를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로부터 또 빨아당긴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은 그런 게 아니라 정도 가압류 채권이고 5분이 무가 건저당이라는 얘기죠. 얘네 둘이 나왔을 때 정이 가압류 채권이니까 선순위 가압류 채권, 후순위 물권이니까 어차피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흡수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배당표를 짜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67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